드디어 송나 채취 산행이 시작됐다. (140여) 종류의 겨우살이 가운데 가장 희귀한 소나무 겨우살이, 흔히 송나라고 불리는 이 약초는 고지대의 산에서만 자란다. 산을 오르는 길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초여름의 산은 어른 키만큼 자란 풀들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다.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는 고속도로야. 수풀로 무성한 초입을 지나면 곧바로 시선을 압도하는 바위 계곡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부턴 거친 바위와 가파른 절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발 디딜 곳도 없는 칼 같은 절벽. 송나 채취는 곧 절벽과의 사투다. 송나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주로 침엽수나 절벽에 붙어 자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나 채취는 약초 산행 중에 가장 힘든 산행으로 꼽힌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반절 왔어. 이제 반절? 한 대여섯 시간씩 올라가야 되니까. 좋은 약초를 채취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 1500고지, 1600, 1700고지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귀한 약초를 이제 구하니까 그만큼 힘들어도 지금 올라가는 거야. 좋은 약초일수록 남들 발길 안 닿는 곳, 험한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다. 꼬박 6시간을 올라 정상 가까이에 도착했다. 우리 올라가고 좀 우측으로 돌아. 웬만한 눈썰미로는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송나. 그런데 이들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다. 뭘 보시는 거예요? 송나 다니는 나무가 있잖아. 절벽하고 네. 그다음 송나 다니는 나무. 송나는 바람 잘 통하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의 나무에 붙어 자란다. 뚫어지게 나무 위를 살피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송나가 저기 붙어 있는데 나올까? 송나가 어디 있어요? 이 나무까지 예. 맨 앞까지 이거 두 군데요 지금. 보일 건데 꼭 실같이. 언뜻 보기엔 나뭇가지에 잔뿌리가 엉킨 듯 보인다.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저거 이 송나라고 저게 송나예요? 소나무 겨우살이라고 그러죠. 여기 아무세고 이게 실제. 길이 15cm에서 50cm 정도의 가늘고 긴 실 모양으로 소나무 가지에 내리 들이운다 해서 송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송진을 빨아먹고 사는 겨우살이라고 해서 송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죽어버린 나뭇가지들을 헤집고 다니는 이들. 대체 땅에서 무엇을 찾는 걸까? 송나가 이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져서 날라온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 거기 날라와서 있으면 그 근처에는 100% 있거든. 워낙 가늘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송나를 먼저 찾아야 한다. 이 송나 뭉치가 한 가닥 희망이다. 죽으면 여기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요 근처가 있다는 거야. 아, 이런 근거를 보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제.
특이하게도 송나는 고사목에 붙어 자란다. 잎이 많이 떨어진 고사목에는 햇빛이 잘 들기 때문이다. 죽은 나뭇가지가 언제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조심하세요. 예상대로 고사목 근처에 송나가 흩어져 있다. 나뭇가지에 붙은 한 줄기 송나는 황금가지처럼 귀한 보물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도 않을 평범한 생김새. 하지만 한 올 한 올 소중하다. 한 가닥 한다 못하면 먹으면 이제 한 주먹 되고. 이렇게 채취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근처에 거의 참 귀한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절벽 위의 송나를 찾아 나선다. 이 정도의 흔적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대물이 있다. 한 사람은 걸리 올라가고, 요리 한 사람 올라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눈앞을 막아섰다. 잘 이제 올라가 봐야 돼. 네? 아, 올라가 봐야 돼. 저기요? 아니 여기 완전 절벽인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를? 이런 데가 주로 있으니까. 절벽을 끼고. 산은 언제나 쉬운 길을 내준 적이 없었다. 귀한 걸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까닭이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돌아와. 아, 한참 걸리니까 나 저기 올라가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아무나 못 올라오는데. 어디에도 쉬워 보이는 길은 없다. 결국 돌아가는 길을 택한 제작진. 하지만 이 길 역시 만만치 않다. 고지대의 절벽은 그늘지고 습한 곳이 많아서 발밑이 눈밭처럼 미끄럽다. 여기 줄란가? 네. 막아야지, 안 막아도 돼? 아 그냥. 나이스.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하여튼. 결국 일행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두 팔이 자유로워진 다음에야 절벽을 오를 수 있게 된 제작진. 해가지고. 조심해. 아, 잡을 때가 바위 잡고, 바위. 바위. 그래 거기. 아, 가방이 무서워. 20대 건장한 남자에게도 힘든 산행. 근데 굳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런 데로요? 이런 데 올라와야 좋은 곳이 있으니까. 좋은 곳이 있으니까. 언제나 강풍이 몰아치는 고지대. 그런데 오늘 날씨는 더 심상치 않다. 아니나 다를까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언제 비를 만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거친 자연에 맞서 지쳐갈 때쯤 산은 선물을 허락한다.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이게 송나. 바람 부니까 나무에서 떨어져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걸 보고 요 근처 절벽을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힘든 벼랑 끝. 믿을 것은 오로지 두 눈과 직감뿐이다. 저기 가지 하나 이렇게 내리막 이렇게 내려가. 예. 거기 딱 끝난 데 보면 붙었어. 몸뚱이에. 나뭇가지 끝에 길게 매달린 송나. 도저히 채취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 30m 되거든. 저러면 어떻게 따요 그러면? 못 따겠다. 저 올라갔다 야지. 여기 진짜 발 디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옆으로 걸으면. 30m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송나를 채취하려면 다시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야 한다. 형 조심하세요. 보통 소나무과 나무들이 20m에서 40m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고목에 붙은 송나를 채취하려면 그만한 높이까지 올라가야 한다. 어떤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나무를 오르는 이기로 씨. 50년 가까이 산에서 살다시피 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드디어 나무 끝에 올랐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나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송나의 90%가 절벽이나 나무 꼭대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송나 채취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 점점 빗줄기가 거세진다. 비바람과 안개, 찬 기온을 좋아하는 송나를 따려면 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찬 기온과 강풍에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이 송나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이기료 씨 역시 다양한 약초를 캐봤지만 송나만큼 성취감이 큰 약초는 없었다. 그래서 늘 위험을 감수한 채 나무를 타고 절벽을 오른다. 서늘한 고지대인데도 비오듯 땀이 흐른다. 와 많이 따셨네. 한마디씩 자라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송나. 이만한 길이면 수십 년을 자랐을 것이다. 약초는 더디 자랄수록 그 약성이 더 좋아진다. 이걸 캐시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며칠도 이것도 못 볼 때도 있는데. 호두득이 그런 맛으로 또. 이게 힘들어도 이런 데 찾는 이유가 그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다 줘야 돼. 식은 주먹밥에 장아찌뿐인 단촐한 점심 식사. 산에 와서 이제 그래도 어떤 성찬보다 맛있다. 송나를 조금 채취하고 드셔가지고 더 맛있으시겠어요. 좀 낫대요. 아, 꿀맛이에요. 네? 아주 꿀맛이에요. 채취 못할 때도 있어요. 꽁 쓸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예. 예, 험한 데가 있으니까 올 때마다 보는 거지 아니에요. 이기루 씨가 험한 산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송나 채취를 하게 된 건 약초꾼이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9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산에 따라다니는 지 벌써 50년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신 거예요? 직업이라 내가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길을 또 가지더라고. 잠시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산이 그리워 다시 돌아왔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산은 묵묵히 위로해 주었다. 이게 두견화라는 거예요. 두견화? 네. 만 가지 병을 고친다 하여 만병초라 불리는 나무에 피어난 두견화.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꽃이다. 잘 안 피어 이게. 이렇게 나무가 거의 딱 한 송이 피었다네. 두견화 같네. 네. 귀한 꽃이네요, 저 꽃도. 네. 이게. 그죠. 아니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왔을 건데. 흔치 않은 두견화를 만났으니 오늘
운이 좋을 모양이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산행을 시작한다. 산 정상까지 올라온 일행이 마주한 것은 차마 내려다보기도 아찔한 낭떠러지다. 저 벼랑 끝에 송나가 붙어 자라는 소나무가 있다. 거의 고사돼버린 나뭇가지에 자라고 있는 송나가 보인다. 저기를 내려가야 한다. 로프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절벽 타야 되니까. 아 근데 너무 로프가 있어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한 가닥이 100kg 이상 지대니까. 절벽을 타는데 밧줄 하나면 준비가 끝난다. 자.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벼랑 아래. 간다. 자. 수십 년 송나를 채취하며 얻은 경험과 판단력으로 안전하다 여겨지는 곳에만 발을 내딛는다. 괜찮으세요? 어이. 하지만 잠깐 긴장을 놓는 순간 발밑은 천길랑 떨어지다. 채취도 험난하지만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제작진도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다. 두견화의 행운 때문인지 이번 산행은 매우 좋다. 예상보다 많은 양의 송나가 소나무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미 소나무의 고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 얼른 고사된 소나무에서 송나를 걷어내야 한다.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제. 아이고, 대박이지, 뭔가지. 어우. 송나 채취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이유는 송나가 자라는 소나무가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더딘 소나무가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는 화렵수에 치여서 설 자리를 잃고 척박한 절벽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대로 소나무가 사라져간다면 송나 채취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채취를 끝내고 올라오는 길, 밧줄도 없는 맨손 암벽 등반이다. 됐습니다. 무사귀한. 주머니 여기저기서 나오는 송나. 절벽 아래서 고군분투한 결과물이 꽤 만족스럽다. 연한 푸른색에 마디가 촘촘한 게 소나무 기운을 듬뿍 머금은 최상급의 송나다. 소나무 향나? 하나. 안 힘드세요? 힘들게 힘 안 드는 거지. 있어, 이거. 진짜 힘든 거야. 힘들게 채취한 만큼 보람이 더 크다. 송나가 한번 발견된 곳 근처에는 더 많은 송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 곳에서 붙어 자라던 송나가 바람에 날려 주위의 절벽 곳곳에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용케 절벽 틈에 날아와 자리를 잡고 있는 송나를 발견했다.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송나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한다. 아직 절벽을 타지 못하는 동료를 위해 이기로 씨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돌려서 손에 안 닿는 데를 이렇게 타. 힘드신가 봐요. 취미로 등산을 다니다가 송나를 접하게 된 안순상 씨.
송라의 희소성이 그를 매료시켰다. 아, 좀 좋은 데가 있으면 아무나 채취할 수 있잖아. 근데 꼭 저런 데, 험악한 데 이런 데만 하니까 사람들 보고도 못 채취를 못해.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고지대의 청정한 자연은 마음까지 깨끗이 정화시켜준다. 청량한 계곡물로 초긴장 상태의 심신을 풀어준다. 정말 좋다. 이게 완전 천연수잖아, 천연수. 응? 해발 1,500이 넘는 데서 물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맛있어. 산행을 시작한 지 벌써 12시간이 다 돼가고 다들 온몸이 녹초가 됐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초여름이지만 산에서는 4시만 돼도 금세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행은 무리다. 고지대에서만 이루어지는 송라 채취는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박을 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비닐 치고 하룻밤만 자고. 허름한 비닐 천막이지만 찬 기운과 해충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금자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이 찾아왔다. 하늘을 지붕 삼아 종일 산을 누비느라 고단했을 몸을 쉬게 한다. 이야, 이거 편하다. 이 집이보다 더 편한 것 같아. 좋은 꿈 꾸고 내일은 대박자리야. 다음 날 아침 1분 1초가 아까운 산속인지라 부지런히 일어나서 산행 준비를 끝마쳤다. 잘 주무셨어요? 예. 또 잘 쉬었으니까 또 올라가 봐야지. 아, 밤에 안 불편하셨어요? 아, 이거 편하게 잘 잤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어디로 갈지 좀 정하셨어요? 저 어디 반대쪽으로. 근데 좀 그냥 운에 맡겨야지. 뭐 꼭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냥 대충 예감으로 그냥 있겠다 한 데만 가는 거니까. 가죠. 예. 그저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갈 뿐 목적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출발한다. 언제나 그랬듯 산과 나무가 갈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목이 있다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송라가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다. 그리고 어김없이 무언가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위에 꽤 커. 그게 저 위에 사탕 하고 아, 형님 좀 진짜 따로 더 컸네. 올라가면 되겠네. 여기도 요 밑에도 붙었고 저기도 붙었고 예. 보이죠? 아, 예. 저거는 제법 큰 버섯이 나무 그루터기에 여러 개 붙어 있다. 요런만 잡고 쉬고 오는 거. 이번에도 이기로 씨가 나무 덩굴을 밧줄 삼아 아름드리 나무를 오르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10여 미터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동료들도 매번 보는 모습이지만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송라를 찾아 깊은 산과 계곡을 다니다 보면 수십 년 된 나무에 기생하는 배물버섯을 만날 때가 있다. 고지대의 서늘하고 습기가 높은 지역은 버섯이 서식하기에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버섯은 발견하기는 어려워도 송라 채취에 비하면 따는 건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때서? 아 너무 무서워요. 아이, 진짜요. 타잔놀이. 분비 상황. 분비 상황? 예. 이 나무가 분비 나무잖아. 분비나무에서 자라는 분비 상황버섯. 나이테를 보아서 8년생쯤으로 추정되는 귀한 버섯이다. 고지대의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는 다양한 버섯이 기생한다. 일부러 찾아다녀도 보기 어려운 귀한 버섯이 오늘은 심심찮게 눈에 띈다. 그만큼 송나를 채취하는 여정이 멀고 험난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송나를 찾다 보면 선물처럼 주어지는 야생버섯 덕분에 가방이 풍성해진다. 송나 채취하러 가시다가 뭐 별별 게 다 나오네요. 아, 보너스. 보너스. 이건 보너스예요. 이제 더 좋은 거 찾으러 가야지. 더 좋은 거. 네. 더 좋은 곳을 찾아 높은 곳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제와 반대쪽 능선의 절벽이다. 대개 참나무나 동백나무 등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한겨울인 12월부터 2월까지가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런데 지류인 송나는 습기만 있으면 자라기 때문에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기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가 또 뭔가를 발견했다. 마치 천리안처럼 까마득한 절벽 위까지 꿰뚫는 이기로시. 송나 채취는 담력뿐만 아니라 시력도 좋아야 한다. 올라가요. 여기를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수직 절벽. 50년 산을 탄 노련한 그에게도 절벽은 늘 거대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절벽이 소나무가 있는 곳이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송나를 채취하려면 절벽을 겁내서는 안 된다. 올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절벽. 두려움을 딛고 자신감 있게 올라선 사람만이 좋은 송나를 얻을 수 있다. 오. 이게 절벽 위에 소나무 있는 밑에만 있어요. 절벽에 소나무요. 네, 거기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떨려갖고 이게 옵니다. 또 살아. 이게 얼마나 독한가 이게 바위에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니까요. 햇빛을 좇아 벼랑 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절벽에 강풍이 몰아치면 소나무에 붙은 얇디 얇은 송나는 사방으로 흩날린다. 그러다 절벽 바위에 떨어지면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겨우살이를 하늘이 내린 약초라 칭할 만큼 신성시했다. 그 중에서도 소나무 겨우살이인 송나는 보호막 하나 없는 절벽에서 한겨울의 폭설과 비바람을 견디고 한여름의 강한 햇볕을 이겨낸 신비로운 약초다. 그토록 귀한 약초이기에 자연이 쉽게 허락할 리 없다. 오, 조심하세요. 무서워요. 이 정도면 대박. 사람은 힘 만들게 여름만. 그러니 산이 주는 만큼 욕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분에 넘치는 무리한 욕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선생님도 안 무서우세요? 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아니 근데 전혀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 무서워하면 무서운 사람들은 안 내리거든. 다쳐. 무서우면. 사고 난다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또 안 따야 되고 과감 포기해야지. 그놈 딸라다가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난리가 야 이것도 막 다 절벽 타니까 이런 데 다 까져버리잖아요. 거친 절벽에 맞선 자랑스러운 상처다. 누구한테를 생명으로 바꿔꾸는 그런 귀여운 거예요 이게. 소나무의 단단한 껍질에 뿌리 내린 송나처럼 그 역시 송나의 강한 생명력을 닮아가고 있다. 고생한 만큼 꽤 많은 송나 채취에 성공했다. 아이고 오늘 아까웠다. 드디어 이틀간의 고된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가방은 무겁지만 발걸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가볍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자, 왔습니다. 남편이 채취해온 수확물이 많을수록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고생했을 남편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나는 일부러 그래 전화도 못해. 이거 따고 있는데 전화 받다가 뭔 일 생길까 봐 이게 올 때까지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도 송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산에서 소진한 기력을 보충하는 데는 약초 탁백숙만한 게 없다. 직접 채취한 약초에 푹 고운 토종닭이다. 험한 산속을 헤매고 다니며 이틀을 주먹밥으로 해결한 이들에게 정말 그리웠던 따뜻한 식사. 긴 산행의 피로가 이제야 풀리는 듯하다. 이틀 뒤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산행 배낭을 짊어진다. 아직 동특이 한참 전인데 서둘러 나섰다. 이렇게 일찍 가시는 거예요? 머리 거리가 보니까 일찍 가야죠. 그래 보니까. 네. 지금 몇 시인 거예요 지금? 4시 반이나 됐겠죠? 4시 반. 여름이 다가올수록 산행을 시작하는 시간도 빨라진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를 오르려면 새벽 시간이 곧 금이다. 달리는 사이 우연히 날이 밝아온다. 송나를 채취하려면 험난한 바위산을 찾아 끝없이 산중으로 들어가야 한다. 채취 장비와 침낭까지 든 배낭 무게만 좋기 10kg. 가파른 바위를 오를 때 무게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얼마나 왔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할지 가늠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야 그나마 덜 힘이 든다. 갈수록 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사도 심해지고. 돌이 많네요. 어? 돌이 많아요. 이제 갈수록 경사도 심하고 돌도 많고. 거친 돌길을 지나 고지대에 도착했다. 욕심내서 보려고 하면 송나는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이젠 소나무 밀집 정도나 절벽의 모양만 봐도 대충 송나가 있을지 감이 온다는 이들. 이번엔 이쪽 절벽으로 간다.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절벽을 돌아가면 편하겠지만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벼랑 끝에 붙은 송나를 놓칠 수도 있다. 발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올라야 한다. 그게 송나를 채취하는 이들의 숙명이다.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 주변에는 분명 태풍에 날려간 송나가 있을 것이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요런 게 지금 붙었잖아요. 아, 얘들은 꼭 이런 데만 난다니까요. 위험한 데만. 위험한 것을 좋아하는 건 송나처럼 그도 똑같이 닮았다. 저 천길랑 떨어지 아래에 엄청난 양의 송나가 있다. 이 정도 절벽은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상대. 다시 목숨을 건 송나 채취가 시작됐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오금이 다 저려온다. 벼랑 끝에서 모질게 자란 송나는 그만큼 약성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시련을 견딘 만큼 더 강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채취한 송나는 말렸다가 다시 갖다 붙여도 살아날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두려움을 딛고 절벽에서 송나와의 사투를 벌이는 이 순간, 의지할 것이라곤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그리고 자연은 그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안겨준다. 귀한 건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 절벽 끝에서 매 순간 깨닫고 있다. 오, 저게 다 송나예요? 네. 이 정도 돼야지 괴물. 뭐야? 멋있긴 멋있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또 이런 맛에 또 살아나는 이런 맛에 살아나. 위태로운 외줄에 몸을 맡기고 늘 극한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언제고 이 벼랑 끝에 설 것이다. 완전 대박 아니에요?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못하지. 이 정도 쪼고지. 완전 기분 좋지.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은 더 될 것 같은데. 70까지.